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서. 어떤 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연어 회덮밥과 소주 한 잔을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진술을 바꾸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교묘하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이것 하나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렇게 사실관계를 비틀어보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문정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꿋꿋이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과연 징계를 받을까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서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국회가 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7가지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3가지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2가지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대장동 핵심 피의자 남욱 변호사가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7가지 의혹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 기억하시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 박상용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데요. 이분이 요즘 무척 바쁩니다. 각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마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기존처럼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알듯 모를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화영 씨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를 보내는 건데 지사 모르게 본인만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 납치를 해갖고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결국에는 법정에서 인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백정화 씨라든지 그때 거의 법원에 난동 비슷하게 있었던 적도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회유 시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영은 이때까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죠. 그런데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술을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 맞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도 보고했다고 인정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중간에서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역할을 한 사실도 박 검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가 정신 차려 이화영이라고 외치면서 진술 변경을 막았죠. 그리고 변호인까지 교체하면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작전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본 팩트와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연어 술파티를 비롯한 진술 세미나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진술을 요구했나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에게 불리한 지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 말만 해달라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가서 나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 이재명 잡게 도와주면 형량 줄여줄게.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김성태 등이 나와서 너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거야 라고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상현 검사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의 일면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박 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조작됐는데 그것은 연어 술파티 때문이다. 또는 진술 때문이다. 또는 제가 편의 제공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맞아야 사실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 제공한 단서가 그 사람들 진술에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작이다. 어떤 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벅꾸라지 수법입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복수의 증언이 나왔는데 마치 아무런 의혹 제기가 없었던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합니다. 조작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이화영만이 아닙니다. 쌍방울의 형제 같은 회사죠. KH그룹의 조경식 부회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배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이 국내로 귀국하면서 이재명 이름만 얘기해주면 선처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원래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건네진 돈입니다. 이 사실을 박상용 검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입장에서 결국 대북 사업은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는 팩트인 거죠. 쌍방울 스스로 필요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를 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국가정보원보다 조폭 출신의 사업가 김성태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가 대북 송금 수사로 방향을 틉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상세히 설명합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태영 변호사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다른 변호사의 컴퓨터에서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칵 뒤집혔고 그 사건을 제가 감찰 담당이었기 때문에 맡게 됐고 증거인멸을 수사를 하던 중에 이화영 씨의 그 뇌물을 받은 법인카드 내역이 인멸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전혀 모르던 사실을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사건을 하게 됐고 뇌물 사건은 필연적으로 대가성 관련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대체 왜 뇌물을 줬느냐. 그것이 결국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경기도와 같이 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화영 씨한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인데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같은 사무실의 다른 컴퓨터에서 쌍방울 압수수색 영장이 발견됐고 이 영장 유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화영 뇌물 사건을 알게 됐는데 이를 고리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감찰 담당으로서 영장 유출 혐의를 수사하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상 별건의 별건 수사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끝내고 공항에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김성태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김성태는 이날부터 약 1년의 구속기간 동안 총 184회 검찰에 출정합니다. 박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도 125회 출정했고 이화영은 217회 소환했는데 조사는 72차례에 그칩니다. 대부분 기록이 없는 면담입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는 면담에서 뭘 했을까요? 2023년 5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검찰에서는 나와 김성태, 나와 방용철, 김성태 변호인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김성태는 면담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똑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얘기했다. 김성태, 방용철에 더해 북한 인사들을 쌍방울에 소개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까지 가세해 이화영을 압박합니다. 김성태는 검찰에 협조한 덕분에 혐의가 줄어듭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임원들만이 아니라 김성태의 동생과 사촌형, 매제 등 10여 명을 무더기로 구속했습니다. 친동생이 구속영장 청구된 것 같고요. 여동생 남편은 서구 파타야지 감옥에 가 있고 사촌형 그 양성규 회장은 저랑 같이 이제 구속돼가지고 지금 집안이 완전히 회사가 됐습니다. 그냥. 형제 같은 회사인 KH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그룹이 통으로 망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검찰이 싸게 끊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검찰이 협조한 뒤 김성태는 실제로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는 이 회유 및 협박 과정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박상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어 회덮밥과 소주 한 잔을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진술을 바꾸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묘하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이것 하나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렇게 사실관계를 비틀어버립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수원구치소 등을 조사해 작성한 특별점검팀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등 주요 공범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벌인 사실을 김성태 스스로 설명하는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김성태는 2023년 5월 20일 구치소로 면회온 부인에게 이화영을 어떻게 회유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제 둘이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알아듣게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오늘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들 요구 사항대로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며칠 전에는 아무튼 이화영이가 이야기해가지고 저녁을 검사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먹으면서 그것들이 저녁 때 육회 비빔밥 시켜주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화영이 관련된 거 마무리를 깔끔하게 딱 해주고 나서 방영철이하고 나하고 상민이하고 내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말을 대충 서로 기억을 맞추지 이승우하고 나하고 안 되면 틀린 게 많으면 대지를 시켜주라고 해. 그러면 되잖아. 검찰과 형량 거래를 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그거 미친 X.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이 싸다고 그래.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이것들은 내가 봤을 때 인간도 아니여. 안부수는 구형 4년밖에 안 받았더만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어제 좀 나왔어. 이화영이가 어제 좀 다 이야기해 가지고 난리 났지. 그것들 좀 좋아가지고. 김성태가 박상용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편하게 사용했다는 녹취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일 오후에 모 그룹 A땡땡하고 B땡땡 고문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거든. 거기는 박상용 검사실인 수원지검 1313호로 보입니다. C땡땡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좀 이런 것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 C땡땡 올 때 D땡땡, E땡땡 오면 돼. 내일 4시쯤 오라고. 김성태 회장은 검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접견인에게 내일 4시에 C땡땡, D땡땡, E땡땡을 검사실로 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C땡땡, D땡땡, E땡땡은 이름을 볼 때 쌍방울 대표이사, SBW 생명과학 대표이사, IOK 대표이사로 판단됩니다. 검사와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휴면 중이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건 이건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송두리째 부인합니다. 이 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박 검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박 검사가 최근 내놓은 입장문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 지시에 따라 공판까지 직권하였을 뿐이다. 검찰 조직을 앞세웁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시 박 검사의 상관들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할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별점검 자료를 토대로 감찰 및 수사를 벌였던 서울고검은 몇 달째 이 사건을 쥐고 강감무소식입니다. 역시 검사 수사는 검사에게 맡기면 안 되나 봅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검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나라 전체가 들썩거려야 할 중대 뉴스 아닙니까? 하지만 웬일인지 법무부도 조용합니다. 검찰이 무서운 건가요? 이러니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겁없이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검사는 최근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 내부망에서 언급한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식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문정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냈던 책 제목을 흉내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이문정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꿋꿋이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이문정 검사장과 박상용 검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 검사장은 서슬퍼렇던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고초를 겪은 사람이고, 박 검사는 윤석열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문정 코스프레를 하며 피해자 행사를 하다니 참으로 낯이 두껍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외부 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과연 징계를 받을까요? 검사 다수의 응원을 받고 있으니 징계하지 않겠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소청 설립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죠. 중수청 설립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이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제도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왜곡하고 정의를 짓밟았던 검찰을 뜯어고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